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신광섭 타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자,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수요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막판에 약간 이제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도주의 섹터에 이런 뭔가 손바뀜 현상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이 손바뀌는 이 종목의 대장 종목들 위주로 한번 깔끔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딱 한 뭐 두 종목 정도의 대장 종목들을 아마 우리가 선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까요? 네, 정말 딱 정확하게 두 종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원전 대장도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오늘 원전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체코 정부가 한수원의 신규 원자력 계약이 체코 총선 이후인 10월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네. 원전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뭐 그 부분들은 이제 아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요. 약간 좀 아래꼴이 달려요. 오늘 장중에 거의 한 8, 9% 정도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이런 음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회사가 다 좋은데 돈이 좀 모자르다. 네. 현금성 자산, 현금 유동성이 한 4,800억 정도? 5천억 가까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투자해야 될 원전이라든지 이쪽이 한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대략적으로 한 7천억 정도는 좀 모자랄 거다. 그래서 좀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사채 발행하든지 뭐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연기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동유럽 관련된 수주만 해도 벌써 이제 제안이 들어온 것만 해도 6개입니다. 6개. 루마니아도 이제 월요일 날 루마니아의 에너지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찾아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깔끔하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밀고 있고 물론 이제 6월 3일 날 대선 때 조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는 원전은 보조 수단이고 메인은 신재생이다. 그리고 2번인 김문수 대선 후보 이분은 원전이 주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정치 색깔을 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내가 예를 들어서 몰빵했다는 분들은 뭐 후보를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면 난 신재생 갖고 있다. 나 원전 다 팔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또 그분을 또 지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더 올라갈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빠른 속도로 체코 관련된 부분도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체코 관련된 수준은 선반영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선반영됐고 이렇게 보면 좀 완만하게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차트를 조금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볼게요. 어때요? 우리 일어나서 봤을 때? 오, 좀 등락이 있네요. 약간 이제 오늘 스페이스X에서 딱 쐈는데 런처를 잘 못해가지고 실패했다고 나오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약간 비슷한 약간 좀 비율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중이라도 이제 앞으로 한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대장들이 죄다 오후장 들어서 대부분 마이너스 5에서 8%까지 빠지는 경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려고 하는 건가? 근데 그걸 주도하는 건 기관과 금융투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쨌든 뭐 중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구간에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반대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보라색 선이죠. 21선까지 뭐 35,000, 6,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를 하신다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딱 하나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게 단점이다. 이게 가장 좀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중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좀 지루한 국면이 좀 연속이 될 건데 핵심은 뭐냐? 바로 내일 아침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관하고 구금투자가 갑자기 반도체를 엄청 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쪽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들. 지금 반도체가
빈집이거든요. 빈집. 이거는 누군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이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하락이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실발이 뭔가 잘 안 되면 엔비디아 하락이 나오겠죠. 그럼 반도체 떨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논리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5만 원, 6만 원 정도까지 올해 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이거 갖고 있으면은 보유를 할 분들은 그냥 뭐 보유했지 뭐 더 떨어지면 더 사지. 저는 이런 마인드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함께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인데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공시를 하나 발표했는데 전체 임원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매니저님 어떻게 보실까요? 양심상 해야죠. 사실 유상증자 대규모로 했었고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유상증자 공시 나와서 급락 애프터마켓에서 급락 나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어떡하겠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지금 자리에서 팔 자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올라간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가 상승이 나왔죠. 네. 한 6%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죠. 이유가 뭘까요? 앨런 머스크가 도치 위원장을 그만두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지금 24시간 뭐 나는 풀 근무하고 쉽게 얘기해서 야전 침대라고 하죠. 라꾸라꾸라고 하죠. 사무실에다가 일회용 침대를 설치해놓고 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되게 재밌는 거는 반도체 빈집에도 올라왔죠. 2차 전지 빈집이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빈집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포스코 퓨처엠 주가 흐름 볼까요? 좀 길게 좀 보겠습니다. 이거 길게 보면요. 야, 진짜 뭐 2차 전지 핫할 때 20년부터 뭐 K 배터리 나오면서 쫙 올라갔을 때 지금 이렇게 한번 제가 횡으로 한번 그어 보면요. 거의 이제 2차 전지 K 배터리 시작한다고 모멘텀 나올 때 주가로 다 회귀했어요. 그 이하로 떨어진 종목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자르는 것보다는 중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식으로 추세로 연결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은 쉽지 않다. 왜? 반값 배터리 때문에. 근데 지금 반값 배터리 나오는데 반의 반값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뭐 한 18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빈집이니까 코스닥 증시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 레버리지 ETF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럼 대략적으로 수익은 날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지금 11만 원이니까 거의 한 7, 80%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을까? 기존 주주분들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은 한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올라오면은 반등 시 매도하고 지금 구간도 계속해서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이격 정도를 좀 맞추는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모처럼 올라와 줬어요. 현재 저희는 8% 넘는 수익 보고 있는데 추가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제가 출연했을 때 장 끝나고 이제 출연하기 때문에 시초가를 공략하겠다 해서 운이 좋게도 이제 보합에서 시초가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오늘도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이 카카오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색깔도 좀 있어요. 민주당이 좀 잡으면 이쪽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시면 회색선 300의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게 회색선 300의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서 지지를 받으면 완벽하게 정배열을 전환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 빠질까봐. 여기서 또 빠질까봐 이게 좀 두려운데 어찌됐던 걸 다시 저는 올라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라탔다가 여기서 좀 횡보할 것 같아요. 횡보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6월 3일 날 대선 때 누가 될 거냐?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게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인물이 당선이 돼야지만 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 때까지는 여기서 더 이제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여기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까지는 아직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일단 조기 대선
대선 6월 3일까지는 일단은 홀드하겠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는 대선 이후에 지켜보면서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인데요. 바로 LIG 넥스원이 네. 무려 70% 넘는 수익을 달성했어요. 네. 목표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는데 지금 차익 실현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목표가를 그 뒤로는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거를 굳이 리뷰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률 나 이렇게 냈어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아까 손바뀜이 약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내일 엔비디아 실발로. 그러니까 조방원이 오늘 좀 갑작스럽게 오후장에 조금 밀렸다. 매물이 좀 추리했다. 이게 좀 특징적인데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방산주, 현대로템도 편입했었죠. 다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점이 뭘까요? 단점? 가파르게 올라간 거죠. 네. 여전히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LIG 넥스원. 근데 단점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에 대한 이격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뭐 기관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포트를 뭔가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5월 말이거든요. 5월 말이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발이 잘 나와서 가이던스 잘 나와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옵션 구조 보니까 엔비디아 플러스 마이너스 8%더라고요. 위로 플러스 아래로 마이너스 8%. 만약 엔비디아가 140불 넘어간다. 실적가에서 잘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조방원 이런 대표 종목도 어떻게 될까요? 하락 나오겠죠. 손바뀜이라요. 그럼 네. 어떤 돈이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도 큰 종목들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눌림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하죠? 또 사면? 모아가자. 그렇죠.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또 사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하이 레벨을 찍고 끝났다. 레코드 찍고 끝났다는 게 아니고 더 가기 위해서 또 조정이 나오고 수급이 손바뀜이 일어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홀딩 또는 없는 분들은 여기서 10에서 20% 가까이 좀 넓게 20%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좀 모아 더 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은 조정할 때마다 매수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가 너무 궁금한데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내일 시초가로 바로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가량 파란불 들어왔는데 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일까요? 나 지난주에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제 초청장이 날라왔다는 뉴스 때문에 한번 튀었죠. 네. 튀었고 그리고 눌렸다가 오늘 지금 이제 산업부 에너지 실무 관계자와 한국가스공사 실무 관계자가 직접 건너가겠다고 참석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모멘트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컨퍼런스 관련된 프로젝트. 신기하게도 대선 날에 진행합니다. 6월 3일에서 5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LNG 관련된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 자막은 없지만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한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이 직접 이전에 알래스카 주지사를 면담했었고요. 나머지 두 분은 면담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코멘트도 없었어요. 제가 한번 리서치 해보니까요. 그럼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어찌 보면 대선 이후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에 관세 협상 카드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혜다. 직접적 그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 관계자가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신재생 원전 순환매 돌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LNG 화력 쪽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요.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매물대, 악성 매물대 근처까지 보겠습니다. 48,000원 선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38,50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래쪽으로 손절폭이 좀 짧죠? 위로는 좀 크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LNG 모멘텀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는 또 어떤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서 엔비디아 옵션 구조 말씀드렸죠? 이 관련된 부분들 자료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무료 주식 편단 나옵니다. 오늘 밤 엔비디아 실발로 인해서 내일 아침에 실발을 해서 위로 8%, 아래로 마이너스 8%입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 구조, 그림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그림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신광석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